자, 지역지구제 또 매년 출제를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상의 지문이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이 있어요. 이 토지 이용 계획은요 이 공적인 구속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을 우리가 구현하는 수단이 뭐냐? 지역 지구제예요. 그래서 이 지역 지구제는 구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공적인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지구제,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 지역 지구제를 우리는 토지 이용의 목적 용도에 따라 법으로 정해 놓은 거죠. 근데 왜 하느냐? 그게 실시 목적이 나오죠. 실시 목적을 보면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이 부를 뭘로? 플러스로 또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마이너스, 부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주거용과 공업용 이렇게 용도가 혼재되면 어떻게 돼요?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용도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업용으로 주택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업용을 없애겠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의 개발과 토지의 보존에 조화를 기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고, 현 세대가 토지를 전부 이용하면요 나머지 세대는 나중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이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존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토지 활용 면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외부 효과 배우셨는데, 이 외부 효과에 대한 이 해결을 사적인 시장에서 못할 경우에는 이 정부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 바로 뭐다? 지역 지구제다. 그 얘기죠. 지역 지구제에 있어서 전국토를 토지의 특성이나 실태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4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용도지역은 우리는 경제적,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이에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하면 틀려요. 중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질문이 되죠. 그리고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하죠. 용도구역도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고도지구와 보호지구 중복 지정 가능하고,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만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하죠. 그리고 이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를 보시면은 성과주의 지역지구제가 있는데, 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그 지역의 수용력을 고려해서 총량 규제를, 우리나라는 총량 규제죠. 총량 규제.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개념이 출제된 TDR, 개발권 양도 제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 자, 이 토지 이용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 조치를 취해주는 게 토지 이용 규제인데, 이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다? 지역 지구제고, 또 지금 이제 거기 나오는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도가 약어로 TDR, 이미 설명을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할 때 설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이 개념을 계속 출제를 했죠. 그래서 개발이 가과 보전 지역인데, 이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토지 자원을 보존하기 때문에 개발 못해요. 그래서 이 보전 지역에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또 개발에 따르는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를 뭐 해주기 위한 완화. 자, 형평성의 네모를 씌우면 되겠죠. 형평성의 네모.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로서 이 소유권으로부터 뭐를 분리한다? 토지 소유자의 이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개발권은 필요가 없죠. 예, 개발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 개발을 못 하니까 개발권은 필요가 없으니까 뭐를 통해서? 시장,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개발 가능 지역에 법적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뭐를 얻는 거죠? 이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전받는 제도를 TDR이라고 해요. 이 개념을 계속 출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77페이지 보시면은 또 매년 출제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 정부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이 있어요. 자, 정부가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이 뭐냐? 자, 정부의 이 개입 방법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자, 시험 문제에 하여튼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고, 또 뭐를 한다? 간접 개입을 함으로써 이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가지는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간접 개입.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직접 개입에서 대표적인 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공영 개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를 뭐죠? 공공 임대 보유제가 있고, 또 토지를 뭐 한다? 수용을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정부가 도시개발 사업을 또 하는 경우가 있죠. 또 공공투자 사업을 하는 경우. 근데 시험 문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된 게 이걸 출제했습니다. 여러분, 2년 연속 출제된 게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 이것은 직접 개입이다.
요걸 2년 연속 또 출제했다. 요거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은 세금 부과, 여러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또 임대료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자, 시험에 나올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부과한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여러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 개발 부담금은 직접 개입으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잘 틀린다. 또 우리 작년에도 개발 부담금 제도 개념을 또 출제했어요. 작년에 2년 연속 나왔죠. 개발 부담금 제도의 개념. 자, 그리고 토지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해주는 행정상 지원이 있죠.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상 우리가 지원과 규제를 하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대부 비율인 LTV, 담보 인정 비율이죠. 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이런 것은 다 금융상, 이걸 높이면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낮추면은 규제를 하죠. 규제를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시험 지문에 많이 뜨니까 좀 주의를 많이 해두셔야 되겠고, 자, 토지 공개념이죠. 토지는 이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서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에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이 사회성 공공성이 공익성이죠.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뭐가 나오죠? 토지 공개념이죠. 이 토지 공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 공개념에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개념은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이 태도를 말합니다. 제한 가능성.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법률로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 소유에 관한 정책 수단으로서 뭐가 있어요? 농지법에 의한 농지 소유 상한제, 지방세법에 의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하는 건데, 여러분 과거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공개념이 1999년 1월 1일부터 4가지 법을 통과시켜서 토지 공개념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2개가 있어요. 여러분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 소유 상한제는요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됐고, 또 토지 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 초과이득세도 1997년 위헌 판결로 폐지됐어요.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거 벌써 2번 나오는데 작년에 또 나왔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출제인데 그 보기 4개 중에 2개가 여기 나왔어요. 요거는 시행되지 않는다.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있죠. 네, 그런 거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투기 과열지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토지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그리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는 검인계약서 제도,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라든지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소득세법에 의해서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거 다 거래에 관한 정책수단이고, 이용에 관한 정책수단, 이용이 들어가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말합니다.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법하고 연결하는, 정책하고 연결하는 문제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작년도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7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 방법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과세적 방법, 비과세적 방법이 있어요. 자, 과세적 방법으로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개발 이익은 뭐다? 불로소득이에요.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개발 이익을 우리는 환수를 하는데, 그래서 개발 사업의 시행,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 이익인 불로소득이니까 환수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뭐를 통해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또는 도시 계획세를 부과함으로써, 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 비과세적 방법으로서 이제 배우시게 될 토지 비축 제도가 있고, 또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공영개발, 또 환지 방식에 의한 감보율 제도, 수익자 부담금 제도라든지, 또 뭐가 있냐면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고,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고, 토지 수용 보상 제도, 공공임대 보유제,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함으로써 임대료를 조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죠. 자, 비과세적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은행제도, 비축제도인데 이건 언제 나왔냐 하면요, 우리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하나 나오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2009년 이후부터 토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축, 우리가 용도를 보면 어떤 용도? 토지 시장,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비축을 한다든지,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공공 개발용으로 우리가 용도에 따라 비축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개념이에요, 개념. 항상 비축, 석유를 비축하든 가스를 비축하든 항상 비축은 현재가 아니라 뭐다? 미래야, 미래.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비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비축을 하였다가 미래에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비축된 토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를 해줌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개념이 제일 많이 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단점은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장점은 뭐냐? 장점 중에 하나가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또 강제 수용이 아니거든요. 토지에 뭐를 토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뭔다? 의사를 전제를 하지.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해요. 수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토지은행이고, 또 개발 이익이죠.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 임대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용지를 미래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또 매입 시부터 매각할 때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에 국공유지 상태로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토지 도난, 저소득층의 불법 점유와 같은 토지 도난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미래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정부 스스로 투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지가를 급격하게 앙등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장단점은 17에 한 번 냈고요. 계속 우리 출제는 뭐 갖고? 개념을 가지고 계속 출제를 해요. 개념 잘 알아두시고, 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자, 지정하는 목적은 바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또 우리 국가 안보죠. 보안상에 있어서의 도시에 있어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자, 긍정적 효과가 있죠. 우선은 도시에 요 지문을 1번 지문을 제일 많이 냈죠. 무질서한 팽창을 뭐한다? 억제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면요, 도시에 있어서의 경작하고 있는 토지, 경작지나 녹지의 훼손,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간 사이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 개발이 안 되니까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현상을 연담하라고 해요.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현상을 뭐라고? 연담화. 이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 가능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감소되면서 지가가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건물을 고충하겠죠. 토지 이용을 고밀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긍정적 효과. 단점은 반대로 개발 가능 토지가 줄어들어서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주택 가격도 상승하면서 주택이 어떻게 돼요? 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자, 그리고 관련해서 또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정책 수단에서 이제 공법상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3번 출제된 게 요거죠. 토지의 개발, 토지의 보존에 경합이 나타난다. 이러면 개발을 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경합이 나타나면 이걸 조정을 하겠죠. 자, 이것을 합리적으로 토지에 뭐 한다? 이 토양이라든지 토지에 있어서의 활용 가능성, 이런 걸 보면서 합리적으로 뭐 한다? 조정하는 것을 토지 적성 평가 제도예요. 요 개념을 또 3번 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중개사법에 또 지문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하죠. 그 내용을 또 우리 가끔 출제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고요. 지정을 왜 하느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용인의 원산면에 120만 평 SK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오죠. 그러면 토지거래 뭐부터? 투기가 발생을 막아야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뭐 해버린다? 지정을 해버린다. 그런 거, 이런 공법상의 이런 지문들이 탁탁 튀어나와요. 개론에. 그래서 2차 공부하신 분이 좀 유리해요. 이렇게 보통 세뇌 문제 나오잖아요. 공법상 지문들이 개론에. 자,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세법 지문도 가끔 나와요. 뭐가 나와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비교하는 게 가끔 또 개론에 출제를 해요. 취득, 보유, 처분에 관련된 조세 개념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론이 옛날에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임대주택 정책도 매년 출제를 하는 부분. 여러분 세 가지 있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인데 특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답은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작년에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2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작년 시험에. 우리 작년에 뭐 이슈가 많은 게 뭐죠? 임대업이죠. 다주택자. 그것 때문에 작년에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업에 대한 업무를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하여튼 이슈가 되니까 한번 출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해서 임대주택 정책, 그리고 분양정책, 조세정책 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관리 마케팅. 그래서 다음 주에 개발관리 마케팅까지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내용이 쉬운 내용입니다. 투자로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자, 잘 정리하시고, 자, 식사하고 오후 수업은 2시 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